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누가 더 늦나입니다. 누가 더 늦나?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지하고 심각한 뉴스만 있어서 좀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30분이나 먼저 도착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다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은 푸틴 대통령이 얼마큼 늦으려나? 그렇죠. 안 늦나? 이게 궁금했는데 그렇죠. 30분이나 먼저 있었어요? 이 지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지난해 9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30여 분 늦었고 2016년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담할 때 1시간 20분 정도 늦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 2시간 반을 지각을 했고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는 자리에 50분을 지각을 했는데요. 가장 길었던 거는 2014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회담할 때 무려 4시간 15분을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할 때 개를 데려온 적도 있죠? 그렇죠. 2007년에 메르켈 총리 만날 때 회담장에 개를 이제 풀어놨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전인 2006년에는 또 메르켈 총리한테 작은 개를 선물한 적도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좀 악의적인 공격이다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일찍 온 거죠? 이 비결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늦게 왔다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1시에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역시 푸틴 대통령은 30분을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거보다 30분 더 늦게 2시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양쪽 다 서로한테 이제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 대통령도 회담 시간보다 일찍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둘 다 서로에게 결례를 한 셈인데 또 서로 이게 개의치는 않는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 밖으로 나가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자기는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좀 더 늦었다고 화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민망한 일이죠. 그나저나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일단 회담에 앞서서 두 사람은 한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뜻을 보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정상화 노력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면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통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동안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했고 이후에 확대 회담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총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진행한 이후에 공동 성명 발표 없이 6시쯤에 만찬 일정이 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성명의 발표가 없으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 비밀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확대 회담 참석자를 보면서 이제 의제가 뭐였을지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요. 특이하게도 통역을 제외하고 3대 9의 구도로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3대 9?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이 제1부상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외무부 장관 및 참모들에 더해서 교통부 장관, 극동개발부 장관, 에너지부 차관, 철도공사 사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경제 관련 쪽 관료들이네요, 러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 만찬 일정이 끝나고 러시아 언론들하고 짧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먼저 러시아에 지금 체류 중인 1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체류 기간 연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없는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러 간의 이제 협력 사업들, 예를 들면 북한을 경유해서 남한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사업, 그리고 전력망 연결 사업, 러시아까지 또 이어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라든지 원유 공급 이런 데서 뭔가 이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이제 언론들의 추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심사인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 없대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은 유사하다. 그런데 북핵 해결을 위해서 북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미국과 남한의 이 안보 보장과 관련한 장치를 북한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쭉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 북미 대화 자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안보 틀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이네요. 그렇게 이제 다자안보 체제라는 것은 좀 새로운 얘기를 이제 꺼낸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네, 1분기 그 성장률 발표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 때가 이제 마이너스 3.3%였는데요. 이때 이후 최저치라는 거거든요. 이 전해가 이제 2017년 4분기 때 마이너스 0.2%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때보다도 0.1%포인트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분기 대비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이 성장률 1.8%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따져도 2009년 3분기에 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따지든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좀 왔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날보다 9.6원 오른 달러당 116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달러당 1160원 선을 넘은 것은 2017년 1월 31일 이후에 약 2년 3개월 말인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발표가 영향을 미쳤지만 이외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경제 둔화 조짐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0.3 역성장의 이유는요? 어떻게 분석됩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 대비로 볼 때 수출은 마이너스 2.6%, 수입은 마이너스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를 기록해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것은 IMF 구제금융 받았던 19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이 반도체 시장 둔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지난해까지 이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를 대거 수입해서 이제 설비 투자가 쭉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시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수출 대목을 봐도 지금 LCD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등의 전기 및 전자기기 중심으로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대외적 불확실성이고 대내적인 요인은요? 이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부분을 보면 정부 지출이 지난해 4, 4분기에 이제 1.2% 기여한 걸로 나타났는데 올해 1, 4분기는 마이너스 0.7%로 이제 크게 이 기여도가 하락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신규 SOC 지출의 사업 준비에 지금 시일이 걸리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좀 이런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정부 지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성장률도 뭐 플러스였을 것이다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뭐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겨울 날씨가 뭐 예년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나 의료비 지출 이런 데서 좀 줄어든 게 있고 또 현대차의 노사협상 지원으로 이 SUV 차량 공급이 지연됐다는 사실도 좀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 1년 성장률 목표치는 지금 2.5로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 목표치는 2.6에서 2.7 정도인데 예.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2.5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건 가능할까요?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0.3이면? 이 한국은행이 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 추경 효과는 반영을 안 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이 0.1%포인트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내고 뭐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이 된다면 성장률 목표는 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2일에 홍남기 견제부총리 경우에 추경안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추경만으로는 또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추경 외에도 뭔가 추가 부양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추경도 지금 국회 통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